아버지, 더 이상은 어렵겠어요. 이제 저희와 같이 지내지 마시고 제가 괜찮은 요양원으로 모실게요. 이놈아, 그게 애비한테 할 소리더냐? 네 엄마가 살아있었어도 그런 말을 나한테 했겠냐?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먹먹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유난히 날씨가 참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만 자식이 요양원으로 가라니 이 말은 제 인생의 막바지를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죠. 평생 자식을 키우며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그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지난달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했고 약을 먹는 시간을 자주 깜빡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저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 요양원 비용을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 한 몸을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니. 하지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월 40만 원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특별한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20년간 마을 이장으로 일하며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아내는 늘 하던 대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부엌에서 풍겨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릇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는 쓰러져 있었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죠. 처음에는 아내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곁에 있던 사람이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자꾸만 아내의 빈자리가 그리웠어요. 마치 아내가 나를 부를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말벗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단 일상의 사람이 살아가는 소리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들리던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도, 걸레질하는 소리도 모든 것이 정적 속에 잠겨 버렸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도 온 주방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함께 가서 서로 의지가 되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긴 병원 복도를 걸어야 했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약을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 모든 것이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늘 남들을 도왔던 제가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쁜 삶에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버텨보려 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을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고 가스불을 끄지 않은 채 잠들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점점 더 걱정스러웠어요. 어느 날 마을회관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옆에 계시던 이웃 어르신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마을 주민들의 크고 작은 일을 도와주던 제가 이제는 혼자 서 있는 것조차 불안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즈음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녀들은 더 이상 혼자 두는 것이 불안하다며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순간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모든 걸 정리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이것만이 유일한 선택일까요? 고민 끝에 자녀들과 함께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딸 집을 번갈아가며 생활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35년 동안 마을 일을 해결하며 살아온 제가 가족들과의 생활쯤이야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전날 밤 큰아들의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20평형 아파트였는데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게 참 오랜만이라 반가웠죠.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방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가 밥을 먹을 때 기침을 자주 한다는 것이었죠. 손주들이 식사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평생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던 제가 이제는 한 숟가락 뜨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된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게 됐습니다. 전염병 환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방 안에서 홀로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을 땐 매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나누고 함께 밥을 먹으며 위로해 주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혼자가 되니 자식들에게조차 문제가 되는구나 싶었죠. 작은 딸의 집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산의 빌라에서 지냈는데 손주들이 공부를 한다며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더군요. 밤에는 가급적 화장실도 가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였어요. 젊었을 때는 마을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찾던 제가 이제는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말수도 자연스레 줄어들었어요. 자녀들이 저를 위해 배려한다고 했지만 그건 저뿐만 아니라 그들도 불편한 생활이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됐습니다. 자녀들의 배려로 시작된 동거였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편해서 그들도 불편했고 그들이 불편해서 저도 불편했습니다.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녀들의 집이 될 수 있지만 자녀들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자식들 집에서조차 편히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집이 아닌 곳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날 택시 안에서 괜히 울컥했습니다. 자식들 속 썩이지 않고 홀로 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녀들이 매달 일부를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을 맞이하던 날,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식사로는 안 되겠어요. 다른 집은 다 고기 반찬에 특식을 해주는데 간병인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제게 매끼 특별한 반찬을 차려달라는 요구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간병인은 보름을 버텼습니다. 이번에는 제 생활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어르신, 전기도 물도 아끼시느라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마을 이장 시절 늘 절약과 검소함을 강조하던 제가 이제는 그 습관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오랜 이웃들과의 만남도 줄여야 했다는 점입니다. 일산에서 30년 넘게 살며 맺은 인연들이었는데 간병인들은 그분들의 방문을 불편해했습니다. 손님들이 자주 오시면 일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날은 약 복용 시간을 놓쳐 항의했더니 간병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싶으시면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떠세요? 이런 불친절한 사람을 돈 주고 고용하는 현실이 믿을 수 없었어요. 소개소에서는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최영수 어르신 댁은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간병인들이 기피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던 제가 이제는 기피 가정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 주며 느꼈던 보람과 자부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2개월 만에 간병인 고용을 포기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이면서도 정작 제가 원하는 케어는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자존심만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자녀들은 더욱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선택지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요양원입니다. 딸 자식이 알아본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월 350만 원짜리 요양원이었지만 제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월 180 정도의 저렴한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이지 이곳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감옥 같았습니다. 밤 8시면 모든 TV를 꺼야 했습니다. 보고 싶은 뉴스가 남았는데도 말입니다. 아침 6시의 기상은 의무였습니다. 늘 새벽이면 텃밭에 나가 조용히 산책하던 제 습관은 이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온 제 인생에서 이런 통제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첫날, 간단한 시설 안내를 받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철제 침대 하나, 작고 낡은 옷장 하나, 개인 공간이라곤 겨우 이 정도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아버지는 밤새 코를 골았습니다. 옆방 할머니는 새벽마다 고함을 지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요양보호사들은 익숙한 듯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앉아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웃들과 정답게 지내던 생활이 그리워졌습니다. 식사도 큰 문제였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아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점심시간에 국이 너무 짜서 말씀드렸더니 요양보호사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라고 입맛을 따지세요? 드시기 싫으면 안 드셔도 됩니다.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종이 접기, 색칠하기, 풍선 던지기. 아직은 제 정신이 또렷한데 마치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참여 거부라며 차트에 기록이 들어갔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이 규칙을 잘 따르는지도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오면 1층 면회실에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거실에서 TV를 보며 이야기 나누던 그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이제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밤이면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차갑고 쓸쓸할 거란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참고 버티려고 했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3일 만에 도망치듯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짐을 챙겨 나서는데 보호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오시면 적응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의 집도, 간병인도, 요양원도 어느 것 하나 제게 맞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 방식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의 실패는 남들이 정해놓은 방식을 따르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제 방식대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내게 맞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 나이가 70이 넘었다고 해서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고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침마다 조금씩 운동을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새로 산 모자를 써보고 옷매무새를 고쳐 잡았습니다. 기운을 내고 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활기차게 살아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마을이 새삼 정겨웠습니다. 작은 가게들, 담장 너머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길가의 빈 꽃들까지 모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마을이지만 오늘만큼은 새로운 곳처럼 보였습니다. 경로당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어이, 최영수 아니여. 오랜만이구만. 그간 어떻게 지냈어? 박만수 할아버지가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순이 할머니도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장님 오셨네? 요즘 왜 이리 보기 힘들어? 좋은 데라도 댕겨왔단가? 이곳은 낯선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가운 인사들이 이어졌고 저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소식을 물어보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한의원을 운영하다 은퇴한 후 가끔 동네 사람들에게 건강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순이 할머니는 여전히 음식 솜씨가 좋아 가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참 외롭지 않습니까? 이순이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맞아.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결국 혼자는 힘들어. 김정호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너무 비싸고 간병인은 부담스럽고 자녀들에게 의지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 이순이 할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니, 같이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눈치 보면서 밥을 먹으라고? 그러게 말이야. 나는 그 얘기 듣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김정호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소리, 기침소리 그거 하나 못 참는다고? 그럼 대체 우리더러 어디 가서 살라는 거야? 박만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들도 요즘 힘든 세상이잖아. 각자 사느라 정신없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해. 이순이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참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어. 부모가 언제까지나 젊을 수는 없는데 이제 와서 짐처럼 취급하면 얼마나 속상한데. 저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여태까지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을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람들이었고 서로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경로당에 더 자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고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께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풍성해져 갔습니다. 아침 8시면 경로당에 모여 박만수 할아버지의 지도로 건강 체조를 시작합니다. 관절 운동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칭까지 나이든 우리의 몸에 딱 맞는 운동이었습니다. 아침 운동이 끝나면 이순이 할머니가 준비한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양 가득한 콩나물국과 계절 나물 반찬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매일 먹으니 병원 갈 일이 줄어드네요. 우리의 칭찬에 이순희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공동 장보기 날입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무거운 쌀 한 포대 들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함께 가니 장보기가 즐거운 나들이가 되었습니다. 김정호 할아버지가 운전할 수 있어서 조금 먼 대형마트까지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특히 토요일은 가장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찾아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경로당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녀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노후 모임은 경제적으로도 성공적입니다. 매달 40만 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이죠. 요양원 350만 원, 간병인 300만 원에 비하면 정말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찾은 삶의 의미입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우리의 혈압과 당뇨를 체크합니다. 약 복용 시간도 꼼꼼히 챙겨주십니다. 덕분에 병원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이런 이야기가 늘어갈수록 우리의 자신감도 커져갔습니다. 김정호 할아버지의 재능도 빛을 발했습니다. 40년 세탁소 경험으로 우리의 옷과 이불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십니다. 작은 수선도 즉석에서 해결됩니다. 이제 세탁소 안 가도 되겠어요. 모두들 좋아하셨습니다. 제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마을 이장 시절의 경험을 살려 행정 업무를 도맡아 했습니다. 복지 서비스 신청이나 민원 서류 작성을 도와드렸죠.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고 강점을 나누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주 한 번씩 우리는 회의를 엽니다. 이런 소소한 실천들이 모여 우리만의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가 만든 건강한 노후 수첩입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누구라도 이 수첩을 보고 대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은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노후 모임은 이제 하나의 작은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은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아직 용케 살아있구만. 이라는 농담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안부를 물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옆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지내세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경험을 나눕니다. 노년의 삶이 결코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드립니다. 어이, 영수 왔어? 오늘도 건강체조 해야지. 이장님, 오늘은 내가 국을 끓였어. 한 숟갈 먼저 떠봐. 매일 함께한다는 것이 이렇게 든든한 일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참 즐겁습니다. 서로를 챙겨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명절을 맞아 큰아들과 작은딸이 손주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북적이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마당에 발 디딜 틈 없이 모여 앉아 한참을 웃고 떠들었습니다. 큰아들이 소주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작은 딸도 웃으며 다가와 발장을 끼었습니다. 아버지 예전보다 더 젊어 보이세요. 주변 어르신들 덕분인가 봐요. 나는 괜스레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걱정 말고 잘 지낼 테니 자주 연락은 못해도 용돈은 빠뜨리지 말고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자식들과 한바탕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마침 손주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할아버지, 요즘은 이거로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요. 우리랑 연락 자주 해요. 맞아요. 할아버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모티콘도 막 보내고 그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가르쳐주니 새삼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한 하루가 지나가고 자식들이 떠난 후에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 곁에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나이 드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고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니 외롭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남을 돕고 남이 나를 돕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입니다. 혹시 지금 나이 드는 것이 걱정된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사람,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더 기운차게, 그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환하게 웃으며, 자, 오늘도 힘차게 살아봅시다. 젊은 날, 우리는 가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어려운 시절을 버텨내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길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찾아 헤맨 진짜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살아온 날만큼 살아갈 날도 소중합니다. 최영수 할아버지의 사연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젊은 날 우리는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 들었다고 해서 멈춰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갈 날들은 소중하고 함께할 이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깨달았습니다. 움츠러들 필요 없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함께 살아가는 법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